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 만드는 단 한 가지 방법. 최근 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규 발생한 암 환자 수가 직전에 대비 11%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노화의 결과로 만들어지는데요. 체세포 복제 과정 중에 100% 정확하게 복제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해서 이렇게 유전 정보 중 한 개 내지 두 개 잘못 복제되면 그 중에서 복제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누구든지 하루에 5,000개 정도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면역체계가 제거해서 암으로 발현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발생하는 이유가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수면 부족, 극심한 스트레스, 액상과당 등의 섭취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 등 결국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염증 물질의 조직의 흉터를 일으키고 악화시켜 세포나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떠돌아다니면서 암을 유발합니다. 즉 몸이 만성 염증화가 되면 그 과정에서 암세포들이 생기고 만성 염증으로 인해 모든 혈관이 탁해지고 망가지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암은 그야말로 염증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세포가 절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단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설탕. 바로 정제당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통합의료 및 기능의학 분야의 전문가인 프랭크 리프먼 박사가 만약 생활 습관을 딱 하나만 바꾼다면 그건 바로 정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제당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당뇨,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같은 병을 키우는 주범입니다. 요즘 혈당이 온 국민의 건강 키워드가 되었죠.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주범도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은 한마디로 백설탕입니다. 요즘 저당 열풍이죠. 각종 식품에도 당류제로 저당 표시 확인을 하고 구입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단백질 제품을 먹을 때도 성분표를 보고 단백질 몇 프로, 당류 몇 프로인지 따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2.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설탕. 설탕은 암세포의 먹이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암세포는 누구에게나 만들어지는데 면역체계가 이를 함으로써 암으로 발현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설탕은 이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는 오로지 설탕만 있으면 됩니다. 암은 어떻게 하든지 주변의 혈관에게 혈관 신생을 유도하도록 메시지를 보냅니다. 암의 소원은 혈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암세포로 하여금 혈관 신생을 촉진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바로 설탕입니다. 암세포의 생존, 성장, 분열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암세포에 혈액과 영양 공급을 하는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을 억제하면 암세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미세 암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게 되겠죠. 설탕을 끊으세요. 근데 말이 쉽지 설탕을 끊기 어렵죠.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설탕을 끊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몸에서 약물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3.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중독. 리프먼 박사는 설탕이 코카인이나 헤로인과 똑같이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는 중독성 물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 설탕 중독이라는 책의 저자인 데릴 지오프리 역시 설탕은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마약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중독성이 코카인의 8배에 달하는데요. 우리 뇌와 호르몬을 제압하여 갈망을 일으킵니다. 데릴 지오프리 역시 심각한 설탕 중독자였지만 숱한 시행착오 끝에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냈고 3개월 만에 체중이 19kg 줄어들고 이전에는 없던 활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암 예방에 좋다고 비싼 영양제, 비싼 음식을 찾아 드시기보다는 암을 유발하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4.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 가당음료. 설탕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죠. 주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사탕, 아이스크림, 빵, 과자. 특히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은 가당음료입니다. 가당음료는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가당음료는 탄산음료, 이온음료, 달달한 커피, 시럽 넣은 과일 주스, 스무디 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맛이 나는 음료들이 대부분 가당음료에 해당합니다. 연구를 보면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미국 14개 주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20년 추적.
하루 한 병 이상 가당 음료를 마신 그룹하고 마시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는데 20년 후 가당 음료를 마신 그룹에서 암 발병 위험이 85%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은 인체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10분 만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 포도당을 세포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랜 시간 달달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고혈당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로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남은 당분은 지방세포로 저장되어 살이 찌는 악순환이 됩니다. 5. 암을 유발하는 고혈당. 미국 의학협회의 데이터를 보면 2030년까지 20세부터 34세까지의 젊은 연령대에서 대장암이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세 이전에 암 진단 가능성이 최대 65%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더라도 고혈당은 신체의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혈당은 암세포의 성장과 이동을 자극할 수 있는 신체의 특정 신호전달을 방해합니다. 연구진은 젊은 층일수록 더 엄격하게 혈당 관리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설탕 함량이 높은 식단, 섬유질이 부족한 식단에 대해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두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해주세요. 그냥 몸에 나쁘다가 아니라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6.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 만드는 법. 암세포한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건강한 밥상은 하루 3번의 키모테라피가 될 수 있습니다. 암을 굶기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파젯 박사의 시드 앤드 소일은 유명한 이론인데요. 즉 암세포가 씨앗이고 우리 몸이 토양이란 것인데요. 암이라는 씨앗이 뿌려져도 싹이 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몸의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내부 장기를 바꿀 수 없지만 매일 먹는 음식은 바꿀 수 있죠. 음식을 바꿔주면 토양이 바뀝니다. 몸의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로 식이요법으로 말이죠.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7. 암 스위치를 꺼라. 실제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받지 않은 미세암, 누구라도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암이 잠을 자고 있으면 괜찮은데 휴먼 미세암 씨앗암의 암 스위치가 켜지면 잠에서 깨어나서 비로소 암으로 발현됩니다. 그럼 언제 암 스위치가 켜질까요? 바로 혈관 신생입니다. 암의 소원은 혈관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변 혈관에게 혈관 신생을 유도하도록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암세포는 혈관 신생을 통해 암세포 재발 및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암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강력한 방어체계입니다. 8. 혈관 신생 억제하는 3가지 방법. 첫째, 검은 콩 자주 먹기. 콩은 단백질 폭탄, 항암, 탈모, 갱년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은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이 유방암 환자의 유방암 재발 위험을 26%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에는 항암 작용을 돕는 글리시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둘째, 건강한 기름 가까이 하기. 하버드 의대에서 만성염증에 추천하는 여러 음식 중에서 반드시 추천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기름인데요. 최고의 항염증 오일로 추천하는 것은 올리브오일, 호두오일, 아마씨 오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들기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먹는 아마씨유나 올리브오일보다 더 많은 감마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우리나라 들기름과 하버드 의대에서 추천하는 올리브유, 아마씨유, 호두오일을 비교해보면 베스트 기름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오메가3 함량이 높고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에 좋은데 생들기름이 어마어마하죠. 다중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80%, 그 중에서도 오메가3가 60%,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도 4.29로 모든 점에서 1등입니다. 들기름이 외국 기름을 다 이긴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들기름을 K-헬스오일로 알려져서 섭취 붐이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들기름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처럼 세계적 규모로 형성된 큰 시장이 아니라 아직도 좋은 기름하면 우리나라 들기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좋은 들기름의 조건이 있습니다. 셋째, 초가공식품 줄이기.
초가공식품에는 당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가공식품 얼트라 마이너스 프로세스드 푸드는 가공 과정이 많은 식품인데요. 가공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분뿐만 아니라 방부제, 향미료, 착색제,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통조림, 케첩 같은 소스, 드레싱, 시리얼,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 등등 가공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발암성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초가공식품은 가장 많은 양의 도파민과 엔도르핀,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달고 맛있죠. 또한 똑같은 탄단지라고 해도 초가공식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칼로리부터 달라집니다. 이렇게 단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018년 영국 의학저널 BMJ에 게재된 약 10만 5천 명의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밥상에서 초가공식품의 섭취 비율이 10% 증가하면 암에 걸릴 위험이 12% 증가한다고 합니다. 암은 부모님 세대도 걱정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사춘기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암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40대 내지 50대가 되어서 주변에 암 환자가 많으니 조심해야겠다 할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설탕, 정제당, 초가공식품을 반드시 줄이세요. 건강한 습관을 사용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식습관이 달콤하면 인생이 써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